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제 결혼 자금에 손을 대시다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날 밤, 제 눈앞에서 딸아이가 울부짖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절망적인 얼굴을 어미 된 제가 평생 지울 수 있을까요? 딸의 비난도 서러웠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딸의 돈을 탐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씨앗이 될 줄은요. 사연을 보낼까 말까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흉한 꼴 보이며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지만 제 속이 너무 썩어 문드러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DJ님,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털어놓고 싶습니다. 저는 1962년 호랑이띠로 태어났습니다. 딸만 넷인 집안의 막내딸이었죠. 위로 언니 셋이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어머니는 저를 끔찍이 미워하셨습니다.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라도 올라오는 날엔 어김없이 젓가락질을 못하게 손등을 맞았습니다. 막내녀는 입만 살아서 하면서요. 언니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목까지 챙겨주려 했지만 매번 어머니 눈에 띄어 혼쭐이 났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늘 김치 아니면 간장뿐이었고 소풍이라도 가는 날엔 삶은 달걀 하나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알록달록한 도시락을 자랑했지만 저는 늘 구석에서 혼자 김치 냄새 풍기는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머니께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싸늘한 질책뿐이었습니다. 남들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 집안일도 죄다 제 몫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온 식구들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언니들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기 바빴고 저는 밤늦도록 빨래판에 손을 비벼야 했습니다. 손은 늘 물에 불어 퉁퉁 부어 있었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 짓물렀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탓도 있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습니다. 계집애가 대학 가서 뭐 하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어머니는 저를 공장에 보내 돈을 벌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해야 했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어머니께 드렸고 언니들 학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듬직한 어깨를 가진 제겐 과분한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끊임없이 구애했고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존재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얼굴 반반한 놈은 믿을 게 못 된다. 분명 속셈이 있을 거야.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했지만 함께 땀 흘리는 남편이 있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저희 부부는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반갑게 맞이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언니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단다. 내 아파트 담보로 돈을 좀 빌려주면 어떻겠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언니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살뜰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돈 좀 있다고 이제 아주 콧대가 세졌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대는가 하면 식당 일도 예전처럼 열심히 돕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늦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죠.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저에게 온갖 모진 말을 퍼붓는 남편을 보면서 제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더니 급기야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돈만 밝히는 여자야.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남편과 결혼했다니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돈만 밝히는 여자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 힘들까봐 새벽부터 밤늦도록 식당 일 도왔잖아요. 당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제가 울면서 항변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됐어. 이제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끔찍해. 그 후로 남편의 폭언과 냉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조금이라도 줄면 저에게 화를 냈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멍든 몸을 이끌고 밤늦도록 식당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라는 내용과 함께 여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있었다니. 이게 대체 뭐야?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제가 남편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 사생활에 참견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깨진 휴대폰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끔 집에 들어와도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예전처럼 돌아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언니들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서 곧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언니들은 저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저는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니들과의 통화 말미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이 빌린 돈은 제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시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와 언니들이 저를 속여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저는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들의 사업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해해 줄 줄 알았다. 넌 착하니까. 어머니의 뻔뻔한 변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평생 구박받고 자랐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들은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언니들의 만행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들었어요. 우리 엄마랑 언니들이 나를 속였대요. 내 아파트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자기들 사업에 썼대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꼴 좋다. 내가 뭘 했어?
당신은 너무 순진해서 남한테 이용당하기 딱 좋다고 했잖아. 남편의 비웃음에 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요? 내 남편 맞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 당신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조용히 좀 해. 남편은 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도대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걸까요? 저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저는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요?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저에게 과연 그런 힘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정말이지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 것만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딜까, 맹수가 튀어나올까 매 순간 두려움에 떨면서 말이죠. 제 나이 이제 반백을 훌쩍 넘겼습니다. 꼬깃꼬깃 접어둔 세월의 흔적이 얼굴 가득 내려앉았죠. 그래도 곱게 늙었다는 소리 간혹 듣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쉴 새 없이 멍들고 골마 터져버렸습니다. 남편, 그 사람.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정을 줬을까요? 젊은 날 굳은 일 마다 않고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식당 일 도우며 억척스럽게 돈 벌던 모습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처음에는 저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누리 예쁘니 오늘 하루도 힘내 하면서 볼에 뽀뽀를 해주고 퇴근길에는 어김없이 꽃 한 송이라도 꺾어 들고 왔었죠. 그땐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순진하게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나서부터 그 사람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건 예산일이고 술만 마시면 험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숨 쉬는 것도 돈 아까워. 늙은 여편네 꼴 보기 싫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말들을 얼마나 쏟아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제 탓인가 싶어 더 살갑게 대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더 냉정하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에 뜨겁게 해줄게. 사랑해. 내 전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요,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저 제 돈, 제 아파트가 필요했던 거겠죠?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알았어. 난 당신 같은 늙은 여자 질렸어. 그 여자, 젊고 예뻐.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식당 차린다고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했어.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다고 저는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켰어?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생색이야?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좋아서 했다고? 당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 엄마,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돈 달라고 닥달했잖아. 당신 형제들 사업 망했다고 돈 빌려달라고 찾아왔잖아. 내가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알아? 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준 거야.
당신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돈을 요구했고 남편 형제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은 저를 ATM 기계 취급했던 겁니다. 필요할 때 돈을 뽑아 쓰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어차피 당신 이제 쓸모도 없어. 하지만 아파트는 내놔.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돈 보태서 산 거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아파트,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산 겁니다. 남편은 식당 일 도와준 것밖에 없으면서 자기 돈으로 산 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언니들이 제 동의도 없이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당신들은 정말 악마야. 저는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난리야? 어차피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 이용당하고 제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발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 대체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이 모든 고통을 되갚아줄 겁니다. 제가 겪은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남편이란 인간, 아니, 이제는 그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저를 얼마나 짓밟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글쎄, 젊은 여자랑 해외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어느 날 남편 놈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싸구려 꽃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제 화장대에는 없는 향이었어요. 그때부터 촉이 왔죠. 이 늙은이 바람 피우는구나.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에 정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늙고 못생겼어도 그렇지 설마 나를 버릴까 싶었죠.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며칠 뒤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놈의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자랑스럽게 갤러리에 떡하니 올려놨더군요. 젊은 여자랑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 세상에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글쎄 20살이나 됐을까요? 갓 대학생 티를 벗은 풋풋한 아가씨였습니다. 남편 놈은 그 옆에서 아주 신이 나서 웃고 있더군요. 늙은이가 주책맞게 젊은 여자 옆에서 폼 잡는 꼴이라니 생각만 해도 토악질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남편 놈이 저에게 했던 모든 못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 일 힘들다고 툴툴거릴 때, 제가 아프다고 해도 못 들은 척할 때, 돈 없다고 짜증낼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저를 배신하는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놈에게 사진을 들이밀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이 여자는 누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놈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이야. 잠깐 여행 간 건데 뭘 그렇게 흥분해?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 난리야? 당신 질투하는 거야? 늙은이가 젊은 여자 질투하는 꼴이라니 정말 웃기네. 남편 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은 내 돈으로 젊은 여자랑 놀아난 거야. 그리고 나를 속였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 놈은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당신 돈. 웃기지 마오. 당신은 그냥 어녀 사는 주제에.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당신 이제 늙었잖아. 재미도 없고 매력도 없어. 젊고 예쁜 여자랑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남편 놈의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었던 사랑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놈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아니면 젊은 시절의 저의 풋풋함 때문에 저와 결혼했을 뿐입니다. 이제 늙고 쓸모없어진 저를 버리고 더 젊고 예쁜 여자를 찾아 떠나려는 겁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 이용당하고 이제는 늙고 쓸모없다는 말까지 듣게 되다니. 제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놈에게 그리고 저를 배신한 가족들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편 놈에게 그리고 저를 배신한 가족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1000배만배로 되갚아주겠다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아내가 아닙니다. 순종적인 딸도 아닙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악녀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우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놈의 외도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언니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짓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저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복수할 겁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똑같이 되갚아 줄 겁니다. 저는 반드시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글쎄, 제 남편 놈이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고급 승용차에 타는 것을 봤지 뭡니까? 그것도 그냥 승용차가 아니라 회장님들이나 타고 다닌다는 고급 외제차였어요.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 단순한 꽃뱀이 아니구나. 뭔가 더 큰 배경이 있는 게 분명해. 그날 이후 저는 남편 놈과 그 여자를 몰래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글쎄 대기업 회장의 숨겨둔 딸이었던 겁니다. 남편 놈은 그 여자를 꼬셔서 회장님의 돈을 뜯어낼 속셈이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 놈이 감히 회장님 딸을 넘보다니.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 놈과 그 여자를 함정에 빠뜨려서 한꺼번에 몰락시키는 겁니다. 회장님께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남편 놈의 외도 사실과 돈을 노린 계획을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하지만 복수를 실행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글쎄, 회장님의 딸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 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저는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의 딸이 임신을 했다면 남편 놈은 이제 회장님의 사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영원히 복수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DJ님. 정말이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기막힌 일들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 딸이라니, 그것도 제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커녕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문득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놈, 그 놈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고 이런 짓을 벌인 걸까? 회장 딸을 꼬시는 것부터 임신까지 혹시 계획적인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껏 저는 그저 남편에게 속고 이용당한 불쌍한 아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그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던 건지도 모릅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퀭한 눈,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이게 정말 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놈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제 자신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며칠 동안 굶었던 밥부터 억지로라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았던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뜸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니 조금씩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전에 저희 가게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전에 몇 번 왔었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좋으시네요. 남자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믿음직스러워 보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자는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가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비서라니? 설마 남편 놈의 외도 사실을 알고 온 걸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모님을 도우러 온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실 그분의 딸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계시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분의 존재를 알고 계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는 회장님의 심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딸의 임신 소식에 크게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딸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남편 놈을 용서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모님께 남편분의 비리를 폭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남자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남편 놈의 죄를 생각하면 그 놈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놈의 비리를 폭로하고 그 놈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 남편 놈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이 빼돌린 회삿돈, 불법적인 거래 내역, 심지어는 탈세 혐의까지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남편 놈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말을 믿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놈이 갑자기 잠적해버린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남편 놈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놈이 도망친 이유는 뭘까요? 혹시 제가 회장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눈치챈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 놈은 저에게 복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남편 놈의 목소리는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놈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한 짓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 놈이 돌아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활짝 열리더니 낯선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남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이 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남편 놈은 제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저는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 놈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다니. 정말이지, 제 인생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의 악행은 상상 이상입니다. DJ님, 다음 이야기는 더 끔찍할 겁니다. 감옥 안에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그 놈한테 속아 넘어간 제가, 가족들에게 이용당한 제가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 물정 몰랐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은 와서 하는 말이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고 남편분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해서 뻔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돈만 받아 챙기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제게 회장님께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회장님이 왜 저를 하고 물었습니다. 비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회장님 따님이 당신 남편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놈이 회장 딸을 꼬셔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겁니다. 회장은 딸을 망친 그 놈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 복수를 위한 패가 된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당신 남편의 비리를 폭로하십시오.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실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눈빛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회장의 진심을 전하며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그 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회장의 도움으로 저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제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남편 놈의 비리를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남편 놈이 빼돌린 회사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남편 놈이 회장 딸에게 접근한 목적이 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남편 놈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뻔뻔하게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제가 돈에 눈이 멀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악녀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남편 놈이 회장 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회장 딸의 환심을 사기 위한 달콤한 말들과 함께 그녀의 돈을 어떻게 빼돌릴지에 대한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가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남편 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남편 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횡령 누명을 벗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의 도움을 받아 남편 놈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저는 최고의 요리사를 초빙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식당 내부를 고급스럽게 꾸미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식당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식당을 찾아와 음식을 맛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늘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남편 놈이 피땀 흘려 일군 식당은 이제 제 손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분통을 터뜨릴까요? 생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머니와 언니들에게도 복수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고 그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매달려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했던 짓을 생각해봐.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저는 그들에게 과거의 고통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모든 복수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작은 카페를 열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제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구박받던 막내딸에서 복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은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DJ님,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